원내대책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대회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에서 33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모두 유죄를 내렸습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불구속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김 지사의 행위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라고 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의 결과를 흔들어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경남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습니다. 김 지사 스스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고 경남도민에게 사과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입니다. 민주당 역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공천을 준 것도 잘못입니다. 민주정당으로서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에 관련한 당사자들도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려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저도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검 활동에 대해서 무수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분명한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와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낳게 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러한 김 지사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개혁의 합의 시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초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정계특위의 경과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직도 선거개혁을 손익 계산의 관점으로만 보는 자유한국당, 그 어떠한 진척된 내용도 협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시작이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정치 선진화를 이루어줄 것입니다. 선거 개혁 합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오늘 정계특위 보고를 위해서 5당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합의를 이뤄낼 것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에 합의한 합의 시한이 오늘로 종료하기 때문에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난 합의 무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그래도 지키고자 노력하는 각 정당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내겠다는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5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개혁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 건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 파괴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통합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저지른 행위는 국민 여론 오도에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범죄 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재판부를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물론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재판을 불복하고 특정 재판부를 쫓아내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이전 정권의 재판 거래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사법 농단입니다. 민주당의 재판 불복 행위는 마치 극우 세력 일부의 탄핵 불복과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법치주의 파괴 책동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치 집단이나 세력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정치 지도자이자 국가 수반입니다. 법치주의 파괴는 곧 국가 파괴 행위라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 어느 나라 노총입니까? 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십니까? 어제 대한민국 일자리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민노총 귀족 노조의 온갖 협박을 이겨내고 타결되었습니다. 저도 광주형 일자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민노총과 비타협적으로 싸웠고
드디어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노총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형 일자리로 확대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민노총 현대차 노조는 벌써 오늘부터 광주형 일자리 없애기 파업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노총은 어느 나라 노총입니까? 자신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모두 없어져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다시 경고합니다. 민노총이 청년 일자리, 대한민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없애려고 한다면 온 국민이 총 돌기에서 민노총 해산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그 민노총 고용세습 원천 금지법을 발의해서 발언을 준비했는데 보드가 준비 안 돼가지고 지금 발표를 못하고요. 나중에 10시 방송에 정동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부대표 최일입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위가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청탁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17개 문건을 자료 요구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와 법원 간의 재판 거래와는 별개의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을 통한 삼권 유착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임종원 공소장의 내용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 전병헌 전 의원의 재판 청탁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특위가 자료 요구한 문건은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의 진상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특위의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법농단을 비호한 사법부 수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특위가 요구한 17개 문건 공개를 촉구합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KCGI 일명 강성구 펀드가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주 명부는 주식 한 주만 있어도 열람이 가능한 소수 주주권입니다. 그런데 한진 측은 2대 주주인 KCGI의 장부 열람마저 막는 것은 조양우 회장 일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중점 관리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스터디시 코드에 따르면 중점 관리 사안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은 배임 횡령, 부당 지원,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과다한 임원 보수와 낮은 배당 성향 등이 있는 경우 선정합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로만 봐도 한진 일가는 법령 위반 사실이 상당하며 특히 조양호 회장은 2018년 상반기에만 상장 계열사 4개로부터 58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한진 계열사를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한진 일가의 이사 연임 반대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벌 총수가 아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네, 총선이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시도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전국에서 갑자기 대규모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단체별로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한 건씩 선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일 대전에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정부는 29일 총 23건의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000억 가운데 국비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만 18조 5천억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정부 공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불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타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증액, 나중에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돼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크게 역행하는 물을 도맡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이 예타 면제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득표 전략으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적극 벌이겠다는 공약과 다름없습니다. 사회 간접자원 구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에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철저한 국가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따져 신중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일수록 반드시 사전에 예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선심성 선물 주듯 지자체 별건 한 끗씩 못 오기로 면제하는 방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빼고 지금까지 잘 정착되어 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국가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6개월간 예타를 진행해 국가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형 사업 구조 구상의 36%에 대해서 예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 141조 원의 낭비를 막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타 면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형 사업 이후에 10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히 야당 시절 SOC의 부정적 입장, 그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난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등 예조항까지 동원해서 한꺼번에 평화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독재적 발상의 통칭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한 건 한 건씩 국가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면밀히 따지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년 4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사실과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되는 것은 정치도 구도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야를 떠나 해당 지자체는 환영할 것이고 야당도 해당 지역 주민 여론을 생각해 반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본격적 재정은 다음 정권부터 투입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를 넘어서 다음 총선 매표를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건설 경기가 겁나게 꺼낸 교육체계라고 해도 개발했다는 국민 세금 수십조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에 법률까지 얻어가면서 미래 경제성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선진적 사업을 남발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환경운동연합 등 친정부 시민단체까지도 통합 건축으로 경기 부양하려는 것은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예타 면제를 총선에 앞둔 지역별 선진적 득표 공약이 아니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각 국책 사업별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를 함께 돌봐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국책 사업이 추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경우에 해당 사업 최고 결정자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보장이 있어야 예타를 무시하고 적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추진되는 망국적 토건 사업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수용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진실이 이제야 규명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에 개입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절정이던 3월 말과 4월 초 상대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선거 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 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몰이를 했고 이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조직적, 악의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 긴 싸움 운운하고 있다고 하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을 묵인 이용한 것도 모자라 끝까지 발뺌으로 일관하는 김 지사의 위선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즉시 지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엄중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낸 뉴스 댓글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의 댓글 정책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복이 의심되는 아이디들이 하루 평균 1000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론조작을 일삼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또 다른 드루킹들에 대한 수사 확대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실체가 드러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인해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의혹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사법 당국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김경수가 누구의 아바타였는지 그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연구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에 큰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공공기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연구 자율성은커녕 융통성 없는 관리 체계와 불합리한 감사 시스템 아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훈위 결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관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에 대해 4대 과기원을 포함하여 여러 상당수 기관까지 지정에 포함이 되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지정에 근거가 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이번 공훈위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연구자로 겪었던 현장의 어려움이 이번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국가 연구개발 능력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자위원장 주재로 블랙시트 사태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통상 현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산업부 담당자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도 참석해서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열렸다면 당연히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3월 29일까지 블랙시트 일정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영국과 EU 간의 재협상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인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더구나 EU는 브렉시트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와 EU의 FTA 협정 대상에서 영국이 제외되기 때문에 영국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해질 우려가 큽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영 FTA의 신속한 체결을 준비하고 수출입 절차, 통관, 차량 형식 승인 등 복잡한 협정을 끝내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정도로는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대책을 국회가 제대로 파악하기에 부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취소하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앞으로 체결될 한영 FTA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폭을 평소에 5%에서 10%로 늘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서 10%나 깎아주다 보니 온누리 상품권을 은행에서 할인해서 구매한 후에 사설 상품권 판매소에서 원금의 4%를 할인해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불법 투기가 극심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고자 했던 국민들은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상품권 투기 세력만 국민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상품권 깡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지 정부 정책 담당자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검색만 해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검색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물론이고 문화상품권, 이재명 지사가 도입한 성남사랑 상품권까지 온갖 상품권 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품권 깡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10%나 깎아준다는 정부 조치는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이 없어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부담과 경기 둔화, 그리고 실업으로 인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는 마치 돈을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예산을 54조 원이나 들였으나 별 효과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품권 할인폭 인상으로 또다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구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를 얻은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전통시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최도정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숙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사실상 반대 결정을 했지만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의 스튜어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저께 전문위원회를 또다시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이미 의견을 명확히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니까 힘없는 전문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려면 뭐하러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들러리가 필요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지 대통령 의중을 따를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기금운용위가 주주권 행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은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결정할 사항이지 대통령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예견 수출 위기에 천하태평으로 일관하다가 수출 증가율이 연속 2달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이제야 허겁지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공에 삽질하지 마시고 정부 여당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는 거듭 맞습니다만 아무러다 못해 이제 절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일자리 상황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은 재작년에 3분의 1 토막이 됐고요. 실업률, 그다음에 체감 청년 실업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가 더 높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30%에서 현재는 5%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수출이 급감하고 실업과 폐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또 제안합니다.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정해진 출연자 없이 무작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시화공단도 가보시고 남동구공단도 가보시고 구로 IT 단지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었던 경리단길도 한번 가보시고 홍대학거리도 한번 가보시고 가셔서 현장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한 그곳에 의지하지 마시고 현장의 원성과 절규를 들으셔서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대책을 다시 한번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